지금 미국의 밤은 충격과 격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경기 논란이라는 말로는 설명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는 스포츠라는 이름 아래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이 산산조각 난 축구 역사에서도 손꼽힐 도덕적 붕괴라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종료된 휴스턴 다이너모와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휴스턴의 벤슨 감독은 자신의 선수들이 벌인 위험한 태클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소니를 향해 이번에는 특혜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으며 거대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왜 티에리 앙리는 그 인터뷰를 본 뒤 분노에 찬 눈물을 삼켜야 했을까요? 어째서 아디다스 본사의 전산망이 전 세계 팬들의 항해 메시지로 마비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소니의 아킬레스건 위에 선명하게 남겨진 스터드 자국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휴스턴 진영과 일부 편향된 언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텍사스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친 파울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수를 향해 조직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3월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은 축제가 아닌 거대한 투기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LAFC가 개막 이후 2연승을 향해 질주하던 순간 휴스턴 선수들은 축구 경기가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서 휴스턴의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소니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몸 전체에 체중을 실은 채 스터드를 찍어 누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숨이 막혀옵니다. 소니의 발목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이는 단 0.1초의 순간 경기장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잔디를 뚫고 전달되는 충돌의 소리, 그리고 테이핑된 발목 위로 번져가던 붉은 핏자국까지.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벤슨 감독의 반응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그 위험한 장면을 두고 겨우 경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켜야 할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두 공기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소니의 고통을 과장된 연기처럼 몰아가는 태도. 그것은 149년 축구 역사 속에서도 보기 힘든 비겁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소니는 단 한 번도 심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가 맺힌 발목을 다시 감아 묶은 뒤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6만 관중은 숨조차 잊은 채 인간이 고통을 넘어서는 믿기 어려운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전술적 관점에서 벤슨 감독이 왜 그런 공포 섞인 발언을 쏟아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소니가 가진 전술적 영향력은 휴스턴이 자랑하던 6년 호 무패 기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발목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소니는 시속 34.5km의 폭발적인 속도로 휴스턴의 수비 라인을 갈라버렸습니다. 마치 정교한 칼날로 잘라낸 것 같은 패스 궤적은 동료들의 발끝으로 정확하게 전달됐고 그때마다 휴스턴의 수비 조직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벤슨 감독이 말한 소니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더욱 거친 충돌과 폭력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미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그 폭력조차 전술적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상대 수비수 4명이 동시에 소니에게 몰려드는 순간 거대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틈을 정확하게 활용했습니다. 결국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품격입니다. 벤슨 감독은 특혜를 받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특혜를 받은 쪽은 소니의 자비 덕분에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휴스턴 선수들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니가 보복을 선택했다면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유럽 축구계의 전설들도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거장 지네딘 지단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니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행동은 축구를 향한 테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벤슨 감독은 전술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먼저 배워야 한다며 소니의 발목에 남겨진 상처는 축구 전체가 입은 상처라고 비판했습니다. 티에리 앙리 역시 방송 도중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소니는 단순히 경기를 소화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쏟아부어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벤슨 감독의 발언은 오히려 그 거인을 더 위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르겐 클럽도 사적인 자리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나라면 벤슨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라는 격앙된 말을 남기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니는 마치 고립된 섬 위에서 홀로 싸우는 전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단순히 한 팀의 자산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경기 종료 이후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분노와 충격 속의 라커룸 분위기를 걱정하던 순간 소니는 오히려 미소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로 팀원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팀의 연승과 팬들의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순간 LAFC 선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소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팀워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초월적인 헌신과 끝없는 자비를 보여준 존재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 존경에 가까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때로 잔혹합니다. 승리를 위해 폭력을 선택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몰아가는 비극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로 잔디 아래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소니의 아킬레스건에 남겨진 그 선명한 상처는 오히려 그가 왜 전 세계 팬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훈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휴스턴의 벤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소니를 완전히 묻어버리겠다고 자신만만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속 34.55km의 폭풍을 손바닥 하나로 막아내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말입니다. 소니의 발끝에서 다시 그려질 우주적인 궤적은 결국 또 한 번 휴스턴의 오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사상 초유의 새벽 대격변 속에 빠져들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과 밤새 이어지는 파티 문화로 상징되던 할리우드의 도시 LA에서 최근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축구 관계자들과 미국 언론은 하나같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LAFC 창단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이른바 침묵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새벽 6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훈련장으로 향한 동료 선수들이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면서 미국 축구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구도자의 경지라는 반응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미국 프로축구 MLS는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화려하게 은퇴를 즐기는 무대이자 긴장감 없는 휴양지처럼 변했다는 조롱까지 존재했습니다. 경기력보다 할리우드 파티 참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훈련보다 개인 SNS 관리에 몰두하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합류한 LAFC 내부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팀을 이끄는 산토스 감독이 전형적인 스타병 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술적 규율을 세우기보다 선수들의 기분을 맞추는 데 급급했고 팀 운영 역시 이른바 쓰레기 전술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10조 원 가치로 평가받는 손흥민이라는 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팀 전체의 정신력을 바꾸는 존재로 활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흥행을 위한 카드처럼 소비해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료 선수들 역시 손흥민이 결국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할리우드 클럽을 떠돌면서도 정작 경기장에서는 캡틴 손흥민 혼자 시속 34.5km의 질주를 반복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던 가운데 최근 LA 현지 매체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LAFC의 한 젊은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무려 2시간이나 일찍 움직였고 새벽 6시에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아직 꺼지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잔디 위를 뒤덮고 있던 그 시간, 훈련장 한가운데에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미친 듯이 셔틀런을 반복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알려지자 일부 축구 팬들은 미국 축구의 뿌리처럼 박혀있던 게으름의 유전자를 소니가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새벽의 훈련이 어느 정도였기에 미국 축구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진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새벽 개인 훈련 루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천재성을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달리기 연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동작 하나하나 속에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전술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을 다루는 각도를 보십시오. 마치 수술용 칼로 공간을 정교하게 절개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가상 설정한 뒤 단 0.1초 만에 가장 완벽한 패스 궤적을 계산하는 고차원적 마인드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을 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슈팅 직후 잔디 위에 떨어지는 땀방울의 위치까지 고려하며 몸의 균형을 조정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두고 레전드 중에서도 전설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성실한 선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흥민은 그라운드의 습도와 공기의 저항까지 계산하면서 자신의 근육에 완벽한 승리 공식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9년 축구 역사 속에서도 미국 대륙에서 이 정도로 집요하고 고결한 새벽 훈련을 이어간 전설적인 선수는 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장면은 순식간에 팀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인 소니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밤새 파티를 즐길 수 있겠느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LAFC 내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LAFC 선수단 내부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일제히 집안에 불을 끄고 수면 모드에 들어가는 초유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유혹보다 캡틴 손흥민이 보여주는 침묵의 성실함이 훨씬 더 두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감독들조차 이 낯선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사령탑들은 우리는 단순한 축구팀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 개조해버린 성실한 기계 군단과 맞서야 한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LS 사무국 관계자들 또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이것은 메시조차 이루지 못했던 역사상 최초의 문화적 정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새벽의 제왕이라 불리는 손흥민의 가치를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욘세의 공연마저 멈춰 세웠던 그 영향력의 근원은 결국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성과 처절한 프로 정신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던 산토스 감독의 이른바 쓰레기 전술조차 이제는 손흥민이 구축한 강력한 팀 정신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MLS 다른 팀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어하는 구단 1위로 LAFC가 선정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수준을 넘어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LAFC 이적을 희망하는 선수들까지 등장시키며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또 한 번 감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종료 후 반드시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끝까지 남아있는 팬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특히 한인 팬들의 태극기를 발견하는 순간 보여주는 환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은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는 90분 만에 끝나지만 손흥민의 팬 서비스는 마지막 팬이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토트넘 주장 출신다운 리더십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팀 내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부안가를 비롯한 기존 핵심 선수들과의 호흡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라커룸에서는 정신적 지주이자 진정한 리더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훈련 시간이 앞당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끈기와 책임감이 어떻게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와 베컴조차 해내지 못했던 미국 축구의 근본적 영혼 개조를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한국인이 불과 몇 주 만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은 조용히 자신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의 신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의 변화와 리더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손흥민의 놀라운 행보와 축구계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